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시키는 겁니다. 치매가 두려우시다면 당장 밥상부터 바꾸십시오. 약 끊고 7시간 통잠 자는 기적의 5가지 공식 공개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 중 수많은 불면증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는 것을 잠을 잤다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4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셨죠. 그런데 보호자로 함께 온 아드님의 표정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아드님이 제게 조용히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째 수면제를 드시는데 요즘 들어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박철수님은 제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은 아주 잘 잡니다. 약 한 알만 먹으면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잠이 아니라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제가 박철수님의 뇌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주무신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뇌를 마취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잠을 잘 때는 뇌 속에 청소부가 나타나서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치매 유발 물질을 싹 씻어냅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강제로 잠이 들면 이 청소부가 출근을 안 합니다. 뇌 스위치만 툭 꺼지고 뇌 속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됐으니 기억력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박철수님의 표정이 사색이 되시더군요. 그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약을 안 먹으면 단 1분도 못 잘 텐데 이대로 치매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이분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불면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박철수님처럼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수면제는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낙상 위험을 높여서 뼈를 부러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률을 78%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내 몸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주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박철수님께 처방전 대신 써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품 리스트였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약을 서서히 줄이시면서 저녁 밥상에 이 5가지를 올리십시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스스로 잠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박철수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약보다 고작 밥상의 반찬이 더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3개월 뒤 박철수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한 건지 10년 만에 처음 느낍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10년 된 수면제 중독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그 기적의 5가지 음식과 섭취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뭘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바뀌는지 그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께 이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면제 없이 뇌를 씻어내고 꿀잠을 자게 만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을 바로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수면 리듬을 강제로 고쳐줄 강력한 수리 도구입니다. 첫 번째, 타트 체리 농축액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타트 체리를 검색하실 때 그냥 주스 말고 반드시 농축액이라고 적힌 걸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직후에 소주잔 한 잔 분량인 50ml를 물에 타서 드십시오. 왜 하필 타트 체리여야 할까요? 우리 뇌 속에는 잠을 자게 만드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젊었을 때는 이 스위치가 아주 잘 작동합니다. 밤만 되면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 수도꼭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스위치를 눌러줄 멜라토닌이 없으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바로 이때 타트 체리가 그 부족한 스위치를 대신 눌러줍니다. 타트 체리 속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이 그야말로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고요? 수면에 좋다는 시금치보다 336배, 브로콜리보다 3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노인들의 수면 시간이 무려 84분이나 늘어났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도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처음에 가장 의심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이까짓 과일 국물이 약보다 세다고요? 하고 물으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약 기운에 픽 쓰러졌다면 지금은 스르르 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자연 멜라토닌의 힘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꼭 농축액이나 말린 타트 체리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된 호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호두를 딱 3알에서 5알만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3알이라는 개수가 아니라 냉장 보관이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호두를 그냥 상온에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호두가 아니라 독입니다. 아까워서 어쩌나 싶으시겠지만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는 우리 뇌의 수면 공장을 돌리는 최고급 휘발유입니다. 타트 체리가 수면 스위치를 누르는 역할이라면 호두 속에 든 오메가3와 DHA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 기계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공장이 녹슬어 있으면 물건이 안 나오겠죠? 호두는 뇌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다가 중간에 깨지 않도록 수면의 깊이를 꽉 잡아줍니다. 그런데 호두의 이 좋은 기름 성분은 공기와 만나면 금방 산패됩니다. 산패란 말 그대로 기름이 썩는 겁니다. 쩐내가 나는 호두를 드시는 건 내 몸에 염증 덩어리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박철수 님도 이걸 모르고 찬장에 1년 묵은 호두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당장 버리게 하고 신선한 호두를 사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신선한 호두를 드신 지 2주가 지나자 박철수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꿈을 안 꿉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을 기억 못할 정도로 깊게 주무셨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잠을 자면 밤새 꿈에 시달리지만 깊은 잠을 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 기억 없이 개운합니다. 호두가 바로 그 깊은 잠을 선물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트 체리로 수면 스위치를 켜고 호두로 수면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잠은 잘 드는데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서 괴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새벽 불면을 잠재울 나머지 3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분에게만 보내주셔도 그분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타테체리와 호두로 잠들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은 잘 들었는데 꼭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지는 분들 계시죠? 그러고는 아침까지 멀뚱멀뚱 밤을 새우십니다. 이게 사실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그 새벽깸을 막아주는 튼튼한 안전벨트입니다. 3번째, 귀리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밥상에서 흰쌀밥을 치우십시오. 대신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나 귀리죽을 드셔야 합니다. 이게 새벽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자꾸 새벽에 깰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야간 저혈당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흰 쌀밥이나 국수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랐다가 잠자는 도중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식은땀을 내고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억지로 깨우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신다고 했죠. 그게 심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뇌가 배고파서 비명을 지른 거였습니다. 귀리는 다릅니다. 귀리는 아주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이 종이처럼 확 타오르고 꺼지는 불이라면 귀리는 밤새 은은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같습니다.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니 뇌가 안심하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겁니다. 게다가 귀리를 드시면 인슐린이 살짝 나오는데요. 이 인슐린이 아주 기특한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 원료인 트립토판이 뇌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도어맨 역할을 합니다. 귀리 없이는 좋은 성분도 뇌로 못 들어갑니다. 4번째, 잘 익은 바나나 반 개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를 딱 반 개만 드십시오. 1개는 너무 많습니다. 배가 부르면 오히려 잠이 안 오니까요.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면서 깬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벌레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근육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신경 안정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박철수 님도 밤마다 정화리를 주무르느라 잠을 못 주무셨는데 바나나 반 개를 드신 후부터는 다리가 솜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해야 잠도 깊게 듭니다. 바나나가 여러분의 전용 마사지사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상추입니다. 그냥 잎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줄기 끝부분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상추를 한 접시 가득 올리십시오. 고기 없어도 됩니다. 밥을 상추에 싸서 드십시오. 옛말에 상추 먹으면 졸려서 공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상추 줄기를 툭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게 락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천연 수면제입니다. 진정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웬만한 약만큼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요즘은 락투신 성분을 100배 이상 늘린 흑화랑 같은 기능성 상추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상추라도 줄기까지 꼭꼭 씹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박철수님은 아예 저녁마다 상추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실 정도로 열성적이셨는데요. 덕분에 예민했던 신경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타트체리와 호두는 잠을 부르고 귀리와 바나나 상추는 그 잠을 아침까지 지켜줍니다. 이 5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완벽한
한 팀입니다. 박철수님은 이 5가지 어벤져스 식단으로 10년 묵은 불면증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걸 그냥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철수님이 실천했던 기적의 시간표,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직전까지의 완벽한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 넣고 얼마나 끓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10년 묵은 불면증을 고친 24시간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비교해 보시면서 딱 3가지만 수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 7시 기상 직후의 햇볕 샤워입니다. 박철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 동안 햇볕을 쬐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밤에 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사실 낮에 만들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부지런히 만드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다시 말해, 낮에 햇볕을 안 보면 밤에 쓸 수면제도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낮 배터리를 충전해야 밤에 불이 켜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나가기 귀찮으시면 창가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녁 6시 식사 시간의 골든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디밥, 상추쌈, 호두, 바나나, 타트체리를 이때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박철수 님도 처음엔 배가 고프다며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려서 오히려 잠을 설치셨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고 있으면 뇌는 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을 퇴근시켜야 뇌도 잠을 잡니다. 저녁 6시에 드시고 9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저녁 7시 수분 금지령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못 주무시죠. 이걸 막으려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박철수 님도 저녁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둥글레 차를 끊고 나서 새벽 화장실행이 사라지셨습니다. 마지막은 밤 9시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밤 9시가 되면 거실의 형광등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만 켜십시오. 그리고 TV와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인 블루라이트를 뇌가 보면 아, 지금이 대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껏 만들어 놓은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해버립니다. 박철수님은 9시부터 라디오를 조용히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에게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려니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과일 먹어도 됩니까? 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정해드린 겁니다. 바나나는 딱 반 개, 타트체리는 당분이 적은 농축액으로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귀리입니다.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이 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식단대로만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부터 당장 수면제 끊어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우리 뇌가 깜짝 놀라서 반동불면증이라는 게 옵니다. 잠이 더 안 오고 불안하고 손이 떨리는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박철수 님도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셨습니다.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한 달에 10%에서 20%씩 야금야금 줄이셔야 합니다. 약을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오늘 배운 5가지 음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먹자마자 기절하듯 잠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합니다. 보통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10년을 망가진 수면 리듬을 되돌리는데 3개월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박철수님은 이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할까도 싶으셨대요.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5시간은 내리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약 없이 7시간 통잠을 주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시간과 종류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겠다는 결심이 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을 막아주는 강력한 의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도 해주세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는 뇌를 마취시키는 것이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낙상과 치매 위험이 있는 약 대신 안전한 천연 음식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둘째, 타트 체리와 호두로 수면 스위치를 켜고 귀리와 바나나 상추로 새벽 깸을 막으십시오. 타트 체리 농축액 50ml, 호두 3알, 귀리밥 바나나 반개, 상추 1접시.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어벤져스입니다. 셋째, 아침에는 햇볕을 보고 저녁 6시 이후엔 식사를 마치고 밤 9시에는 조명을 끄십시오. 그리고 절대 수면제를 한 번에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 어르신의 근황을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박철수님의 얼굴은 10년 전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이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거웠죠.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바람 냄새가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자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뇌가 배고파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으로 뇌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밤이 바뀌면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몸은 더 이상 20대 청춘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 된 낡은 엔진을 계속 사용하면 터집니다. 75세가 넘었다면 운동의 법칙을 180도 바꿔야만 살아남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78세 한 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건강전도사로 통하던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시고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을 타셨습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이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셨던 분입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다가 갑자기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지만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고관절까지 복합골절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으신 회장님이 저를 붙잡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하고 남들 잘 때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70년 된 클래식카가 한 대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해서 외관은 번쩍번쩍합니다. 하지만 엔진 속은 어떨까요? 부품은 낡았고 고무 패킹은 사가 있고 엔진의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시속 150km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은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심장은 가죽주머니처럼 딱딱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건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의 엔진 상태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75세 이후에는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오래오래 달리게 만들 진짜 운동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자녀분들을 불러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십시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한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했던 조깅이 나를 죽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상식이죠.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뛴 여러분의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주머니처럼 딱딱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안 통하는 허열 상태가 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친구분과 산책하면서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건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한 회장님도 바로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조심조심 가십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우니 성큼성큼 내려오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이 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안 받을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암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와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산 정상 찍겠다는 욕심 버리십시오. 굳이 가셔야겠다면 차라리 차 타고 입구까지 가셔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산에 가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서 무릎에 갈 힘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TV에서 건강 비결이라면서 한겨울에 계곡물 입수하거나 냉수 마찰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 물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 가시면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깅, 하산, 찬물 수영, 이것들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3가지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얼른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가 있어서 혹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멈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립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숨을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재산이다 해서 헬스장 다니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쓰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헙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뱃속 압력이 올라가서 힘을 쓰기는 좋아지지만 그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던 분도 숨 참고 힘을 쓰는 순간 순식간에 200, 250까지 올라갑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차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동면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옵니다. 실제로 한 회장님 친구분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시다가 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 좀 키우려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하지 마라? 아닙니다. 숨만 안 참으시면 됩니다. 힘을 쓸 때, 그러니까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숨구멍을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무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십시오. 우리는 보디빌더가 될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안 실리니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짓눌립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는 겁니다.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눌립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망가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됩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는데 이걸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속 타십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는 30분 타면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주셔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골프 스윙의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 치시는 어르신들, 비거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척추를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젊은 척추는 물먹은 수건이라서 비틀어도 잘 버티지만 70대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속이 빈 깡통 같은 상태입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획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끈하고 찌그러집니다. 이걸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뼈가 부러져도 처음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파스 붙이고 또 골프 치러 나가십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누릅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서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팔로만 가볍게 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나 아직 짱짱하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참기, 장시간 자전거, 풀스윙 골프.
이 운동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고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숨만 쉬고 살란 말이냐고 화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한 회장님도 저한테 똑같이 화를 내셨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나신 회장님은 지금 제가 짜드린 루틴대로 운동하시고 오히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공원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5세 맞춤형 생존 운동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해결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 회장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운동이 되겠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하셨죠. 하지만 딱 3개월 뒤 회장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엔진은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 7시 시동 걸기 단계입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쉬고 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무리가 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낙상하기 딱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세요.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엔진을 예열하는 겁니다. 이 5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드시고 소화가 되면 평지 걷기를 하십시오.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리는 공원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분과 통화하시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세 번째,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상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못 만듭니다. 마트에서 파는 5,000원짜리 고무밴드 하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주는 동작을 하세요. 숨을 후 내뱉으면서 당기면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7시 세차 단계입니다.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걷기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딘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물속 저항 때문에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게 바로 한 회장님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돈도 안 들고 관절도 안 다치고 심장도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증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았더니 통증이 사라진다. 이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소위 말하는 쇼핑카트 증후군이죠. 이건 불편할 뿐이지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 서 있어도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 이건 진짜 위험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다리 혈관이 꽉 막힌 겁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혈관, 뇌혈관도 다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당장 심장내과나 혈관외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괜찮은가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거미형 체형, 의학용어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뚱뚱한 비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지방이 낀 건데 이 내장지방이 염증 공장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밥량을 줄이지 마시고 단백질을 늘리십시오.
매끼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으로 근육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만 원짜리 장비 살 돈으로 대학병원 가서 심폐운동 부하 검사, 영어로 CPT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받으십시오. 내 심장이 정확히 어느 강도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숫자로 딱 나옵니다. 내 몸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비싼 신발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루틴과 상식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당장 이 안전한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내 몸을 아껴주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을 30년 습관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되찾은 한 회장님의 모습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외래 진료를 오신 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예전처럼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거나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내가 늙었구나 싶어서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딸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내 2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더 이상 무리해서 산을 타지 않으십니다. 헐떡거리며 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여유가 넘치십니다. 자신의 몸을 이기려고 했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강도,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속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둘째,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비싼 등산복과 근육질 몸매보다 중요한 건 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건강해지겠다고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의사인 저에게는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뜨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주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수면 습관. 죽은 듯이 얌전하게 주무시는 분들 정말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자세만큼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반듯하고 얌전하게 자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 꼿꼿한 자세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밤새도록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잠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형형하셨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하소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했고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 때도 군인 정신으로 흐트러짐 없이 잡니다. 천장을 보고 차려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서 아침까지 미동도 없이 자요. 제 아내가 저보고 시체처럼 얌전하게 잘 잔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이 이러는 겁니까? 어르신의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지를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가장 두려운 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었습니다. 밤새 8시간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운전대 잡기도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꼿꼿한 수면 자세가 바로 범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같이 오신 아내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주무실 때 숨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내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코는 별로 안 골아요. 그런데 자다가 가끔씩 숨소리가 뚝 끊겨요. 조용히 해서 보면 숨을 안 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컥 하고 몰아쉽니다. 그것 빼고는 세상 모르게 얌전하게 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천장 보고 반듯하게 자는 게 허리에도 좋고 제일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자세를 고집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피부주름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구멍 안쪽의 기도 근육도 늙고 축 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탄탄해서 천장을 보고 누워도 기도가 숨기를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혀와 목젖이 뒤로 툭 하고 처집니다. 이게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밤새 얌전하게 주무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채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숨길이 막히면 우리 몸속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보내려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댑니다. 자면서 쉬어야 할 뇌와 심장이 밤새 마라톤을 한 것보다 더 격렬하게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너덜너덜해지고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어르신이 호소하셨던 아침 두통과 기억력 감퇴는 뇌가 밤새 숨을 못 쉬어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어르신처럼 코를 심하게 골지 않아도 숨이 멈추는 무음성, 무호흡이 많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조용히 잘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해결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눕는 모양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두통약을 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무셔야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인 제가 보장하는 뇌를 청소하는 수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군인처럼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버리시고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이것이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자 여러분의 뇌를 치매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생존 수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 박철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반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쪼그려 자는 건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정자세로 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딱 1분만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자세를 바꾸시게 될 겁니다. 왜 무조건 옆으로 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글림프틱 시스템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의 이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녀석이 뇌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면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말 신비로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강물처럼 흘러다니며 이 독성 쓰레기를 싹 씻어내서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기가 작동하는 효율이 자는 자세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엎드려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이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장 잘 배출되었습니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뇌의 배수관이 눌려서 좁아집니다. 청소할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배수관이 막히니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반면 옆으로 누우면 척추 라인을 따라 배수관이 활짝 열립니다. 청소할 물이 콸콸 흐르면서 뇌 구석구석에 낀 때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주무시는 동안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릿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주무시는 자세는 하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옆으로 주무셔야 뇌가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자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의 확보입니다. 앞서 제가 70세가 넘으면 목구멍 근육도 늙어서 축 처진다고 말씀드렸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혀와 목젖을 식도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탱탱해서 이걸 버텼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결국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꽉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산소가 뇌로 못 올라갑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세포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심지어 막힌 숨을 뚫으려고 복압을 높이다 보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자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자다가 숨소리가 뚝 끊겼던 게 바로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력이 혀를 옆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숨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숨길이 열리면 산소가 뇌로 펑펑 공급됩니다. 심장도 무리해서 펌프질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구나. 내 혀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내장된 최고의 의사인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옆으로 눕는 것,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막힌 숨통을 틔우고 뇌를 씻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옆으로 눕는 건 알겠는데 왼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그리고 다리 사이에 뭘 끼우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어깨가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 친구분들에게 얼른 공유해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 정보입니다. 자, 뇌를 씻어내기 위해 옆으로 눕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면 오늘 밤부터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것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그건 우리 몸속 위장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위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위는 쭈글쭈글한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표주방 모양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거꾸로 뒤집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 안에 있던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밤새 식도를 태우는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쓰린 분들, 10중 8구는 오른쪽으로 주무시거나 먹고 바로 누우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룩 튀어나온 위장 주머니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중력 덕분에 위산이 주머니 안에 얌전히 고여있게 되는 거죠. 식도보다 위산이 아래에 있으니 역류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잤을 때 위산 역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속쓰림 없이 꿀잠을 주무시려면 방향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철수 어르신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옆으로 자려니까 어깨가 눌려서 너무 아프고 허리도 뒤틀리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옆으로 잘 때 겪는 가장 큰 고비입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뼈가 회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은 어깨는 체중 때문에 짓눌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쿠션 3단 콤보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려면 어깨 너비만큼 베개가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높으면 목이 들립니다. 거울을 보고 내 콧날과 가슴 중앙,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찾으세요. 둘째, 무릎 사이에 반드시 쿠션을 끼우십시오. 이게 허리 디스크를 살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골반 높이와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틀렸던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거추장스럽다고 하시더니 하루 해보시고는 허리가 너무 시원하다며 이제는 쿠션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셋째, 가슴 앞에 큰 베개를 하나 끌어안으십시오. 일명 죽부인 자세라고 하죠. 팔을 허공에 두거나 바닥에 두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큰 베개를 껴안으면 팔의 무게가 분산되면서 어깨 관절을 보호해주고 가슴이 웅크려지는 것을 막아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자세 하나만 더 경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엎드려 자는 건 내 눈을 내 손으로 찌르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엎드려 자면 안구의 압력, 즉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장을 보고 잘 때보다 안압이 2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아진 안압은 시신경을 짓누릅니다. 시신경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명을 부르는 녹내장입니다. 안 그래도 노화로 눈이 침침해지는데 엎드려 자는 습관으로 실명을 재촉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목은 90도로 꺾여서 목 디스크까지 유발하니 엎드려 자는 건 백해무익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왼쪽, 무릎 사이엔 쿠션, 가슴엔 베개. 이 공식만 외우시면 여러분의 뇌와 위장,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공식을 지키고 나서 30년 된 군인 잠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순서가 헷갈리시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박철수 어르신이 직접 실천하고 계신 루틴을 시간대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겠죠.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3일은 어색해서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린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이 시간표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저녁 7시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 퇴근 시간입니다.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늦어도 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원래 야식으로 고구마나 과일을 즐겨 드셨는데 제가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로 자리에 누우면 위장은 밤새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면 뇌도 덩달아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고 뇌 청소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 밤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침실 세팅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 점막이 말라서 코를 더 많이 곱니다. 습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입이 마르고 숨길이 거칠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박철수 어르신 댁에도 가습기를 놔드렸더니 코골이 소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밤 10시입니다. 드디어 쿠션 세팅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로 불 끄지 마시고 1분 동안 내 몸의 각도를 맞추세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웁니다. 가슴에 큰 베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머리 베개 높이가 내 어깨랑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5번 크게 하시고 잠을 청하십시오.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히면 허리는 편안하고 숨길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꼭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질문 3가지, 여기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바로 누워 있어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룻밤에 20번에서 30번 뒤척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잠이 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틱 시스템은 잠이 들고 나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초반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잠들 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입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잠을 더 방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왼쪽 어깨가 너무 결려서 못 자겠어요. 이건 백발백중, 백의 높이 문제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린다는 건 베개가 너무 낮아서 머리 무게가 어깨로 다 쏠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쓰시는 베개 밑에 수건을 2-3장 깔아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머리가 척추랑 일직선이 될 때까지 높이면 어깨 짓눌림이 싹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베개 높이를 2cm 높여드렸더니 어깨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심부전 환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눕는 게 혈액순환에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수월하게 전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왼쪽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만 골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늘 밤부터 군인처럼 반듯하게 자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얌전한 자세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둘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그래야 뇌 청소기가 쌩쌩 돌아가서 치매 독소를 씻어내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눕지 마시고 베개 높이를 맞추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십시오. 그래야 허리와 어깨가 망가지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면 자세를 바꾸고 딱 3개월 뒤에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데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환한 혈색이 도셨거든요. 박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너무 맑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평생 달고 살았던 두통약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가 이제는 밤에 마음 놓고 잡니다. 제가 쑥 넘어가는 소리를 안 내니까 아내도 살 것 같다고 하네요. 진작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어르신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눕는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씁니다. 하루 8시간, 1년이면 3,000시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치유하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 높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뇌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그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잠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병을 고치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반듯하게 자는 게 최고라고 고집 피우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릴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그리고 왼쪽으로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